아니 늦게 와갖고 지금 헛배가 넘어가? 빨리 배다가 지금 배다가 지금 밀렸구만 이게. 빨리. 그런데 동생 한마디가 거슬렸는지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재원 씨. 이런 거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면 돼. 알았어? 이거 뭐냐 이런 거. 엄마 호통에 한 번 마음 상한 둘째. 표정이 더 안 좋아진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 펼쳐진 역사 도시 충청남도 공주에 자리한 공주 산성시장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다. 요즘은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이들로 한창 북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붐비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떡집이다. 시장 입구에 자리한 이 집은 맛도 맛이지만 학생들 빨리 와 이거 떡 좀 먹어. 빨리 와. 빨리 이거 하나씩 먹고 와 빨리. 장정들이 셋이나 있는 삼형제 떡집으로도 유명하다. 주세요. 익숙한 호객으로 손님을 모으는 첫째 이재원 씨. 그렇죠 하나씩 드셔보세요 여기. 낯가리 먹고 부침성이 좋아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는 판매 총괄 담당이다. 한번 매대 앞에 섰다 하면 이거 1kg만 주세요. 예 지금요?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거 하나 가져가야란다. 선이가 좋아하니까 이거랑 이거 2개 언니 하나 가져갈게요. 손님들 지갑 여는 건 시간 문제란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젊은 층 취향에 맞춘 휴전 떡부터 전통 떡까지 총 20여 종을 판매한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떡집을 연 지 10년째. 단골도 꽤 많다. 오늘은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 일찌감치 매대 위가 썰렁해졌다. 야 기현아 지금 손님이 계속 오니까 저기 송편하고 팥시루하고 찰석이 좀 한 번만 더 올려라. 떡을 만드는 건 둘째 이기원 씨 담당이다. 기원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형제들의 요청을 받고 7년 전 이곳에 합류했다. 음식 만들던 가락이 있어서인지 떡 만들기도 금방 배웠고 진득한 성격이라 소울푸드인 떡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그에게 떡을 가르쳐준 건 첫째 재원 씨다. 재원 씨는 가게를 열기 전 5년간 서울에서 떡을 배웠고 비법을 고스란히 동생들에게 전수했다. 가게 규모가 커지면서 재원 씨는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만들기는 둘째에게 맡겼다. 둘째 기원 씨가 떡을 만들고 나면 다음 주자가 일을 이어받는다. 요까지 분담이 다 돼 있어야 손발이 딱딱 맞아요. 이 동생이 포장을 여기서 제일 잘해요. 떡을 알맞게 잘라 포장하고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을 응대하는 건 막내 이래원 씨 담당이다. 처음엔 큰형과 떡을 만들었는데 7년 전 들어온 둘째 기원 씨가 주방을 맡으면서 역할을 바꿨다. 워낙 꼼꼼하고 손재주가 좋아 형들의 믿음을 얻고 있다. 레원 씨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엔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다. 그런데 첫째 재원 씨가 떡집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고 흔쾌히 받아들여 10년째 일하고 있다. 전직 디자이너가 실력을 발휘해 진열을 마치고 난 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며 나타난 이 여인은 삼형제의 엄마 최영순 씨다. 오자마자 가차없이 매대를 흐트러뜨리는 영순 씨. 맛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합니다. 이 집에서 엄마 말씀은 진리다. 최영순 씨는 10년 전 큰아들 재원 씨와 함께 떡집을 낸 공동 창업자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발견. 하트 깨졌네. 여기. 이거 가져가서 돼지게 혼내게 하갖고 그래. 야! 예? 너 이거 하트를 잘라야지. 애기들이 싫어하잖아. 제가 안 했는데요? 응? 야! 앞으로 이거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해. 예. 여기 하트가 생명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예 알겠어요. 왕 회장님이 지적하시면 예 고치겠습니다. 칭찬하시면 예 고맙습니다. 토다는 아들은 없다. 아무고 아들 셋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보너스 좀 주고 잘못하는 놈은 덜 가. 나한테. 이게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이 집은 떡의 원천 기술은 큰아들이 자금력은 엄마가 갖고 있는 셈이다.
깨진 하트떡은 폐기 처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틀이 안 좋아하고 저는 뭐 자꾸 틀이 안 좋으면 정성으로 보완하면 될 일. 엄마에게 변명은 통하지 않는 걸 둘째 기원 씨는 잘 안다. 소뚜껑 같은 손으로 섬세하게 작업을 한 끝에 완벽한 하트떡이 탄생했다. 이쯤이면 엄마도 무사 통과다. 매대 점검을 끝낸 엄마가 불시 점검에 나선다. 야, 송편 잘 볶고 있어? 이런 데 좀 처음부터 깨끗이 좀 잘해. 어? 이런 거 좀 깨끗이 닦고 이런 데 깨끗이 좀 청결하게 좀 닦아줘. 엄마 좀 쳐다보고 잠깐. 이런 컵 같은 것도 여기다 놓지 말고 이거 의자도 여기다 올려놓지 말고 이게 여기 있어서 안 되잖아 이거. 어? 알았어? 아들들이 치우느라 치우는데도 엄마는 성이 안 차는 모양이다. 확인해봤어? 폭풍 잔소리를 마치고 몽둥이를 내려놓은 엄마가 가위를 들고 왔다. 송편 속사정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다. 고물 좀 조금 더 넣어? 이거 좀 작다 고물이. 어? 30년간 식당을 했던 엄마는 음식에 대한 나름의 지론이 있다. 무조건 넉넉해야 한다는 것. 엄마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떡만이 비로소 찜기에 들 수 있다. 속가 꽉 차 한과의 보름달처럼 둥실한 송편이 완성됐다. 엄마는 큰아들보다 떡은 잘 모르지만 장사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 이들 사업하면서 네. 좋은 재료로 써야 된다는 것은 엄마가 없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손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알았지? 어디 도망가.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는 첫째 재원 씨. 옆에 있으면 잔소리가 안 끝난다고. 그래서 살짝 빠져줘. 어차피 뭐 내일도 또 잔소리 할 건데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10년을 매일같이 들었으니 잔소리로 느껴질 만도 하다. 길상사하고 저기 그 납품 업체 좀 배달 가야 되는데. 알았어.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옳다구나 짐을 싣는 첫째 재원 씨. 이 김에 바람도 쐬고 엄마 말씀도 피하려는 심산이다. 배달은 단체 납품과 함께 가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끔 배달을 요청하는 손님이 색다른 부탁을 할 때도 있는데 이거 3개. 요거 3개 갖다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데 재료가 부족하다며 오는 길에 당근을 사다 달라고 한 것이다. 뭐 닭, 수육, 뭐 밥 그런 거 다 전부 다 우리가 배달해. 떡을 한 박스밖에 안 되는데. 배달뿐이에요. 그래도 자신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 그 또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집은 재원 씨가 떡집을 열 무렵부터 단골이라 사이가 돈독하다. 안녕하세요. 당근 3개 왔어요. 2,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티.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8,000원 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 넉살 좋은 재원 씨는 예뻐해주는 이모님도 많고 어머님도 많다. 재원 씨는 인절미의 고장 공주에 대한 자부심과 좋은 떡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쌀 품종까지 골라 생산한다. 눈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 일과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이스크림 좀. 예. 하나씩 먹어가면서. 이게 전체가 화산차례 이게 기약 재배한 거 화산차례니까 그거 아시고 계시라. 저기서 여기까지죠? 예. 예. 아유, 농사 잘 지셨네요. 나름의 연구 끝에 찾아낸 쌀 품종은 화선찰. 재원 씨가 만들고 싶은 떡 맛을 가장 잘 구현해주는 재료다. 화선찰로 떡을 하면 찰기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찹쌀에 비해서 이 씹는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번거롭고 투자 비용도 적지 않았지만 손님들 반응을 볼 때마다 만족한다. 통통하게 아주 농사가 잘 됐네요.
네. 수확한 쌀은 이삭제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도정해서 쓴다. 잔소리라고 하긴 했지만 가장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이고 여기 다슬기하고 피조개하고 우렁이 있네. 우렁이. 요게 아이고 이게 다 우렁이에요 이게 피조개예요 이게.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끓여 먹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이게 피조개고 여기 개실다리 밑에 그 가면은 어렸을 때 놀라가지고 여기 요렇게 박혀 있다고. 그러면 막 손으로 긁어가지고 이 물이 오염이 안 돼가지고 자연산 우렁, 피죽에 다슬기가 많아요 여기. 동심으로 돌아간 두 사람. 순식간에 개구쟁이 소년이 됐다.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한가롭게 가게 주변을 맴돌던 영순 씨가 꿀떡을 챙겨 들고 나선다. 아, 배달 가요. 말은 배달인데 마실령 주전부리를 챙겨가는 것이다. 영순 씨는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 지 40년째다. 이게 좀 하나 잡숴보라고. 아이고. 옛날에 아줌니 나 여기서 장사할 때 고기도 좀 많이 삶았어? 아이고 고기고 네? 뭐 순대고 뭐고 뭐 이 닭고기, 족발 뭐 수육해서 애기들처럼 뭐. 하여간 그때는 그냥 막 바글바글해서 사람이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생계가 막막해진 영순 씨는 어린 아들들을 들쳐업고 국밥을 팔았다. 장사를 얼마나 심하게 했다고. 무지 참 잘했지. 정말 억적스럽게 누가 뭔 소리 하거나 말거나 나 할 거라고 그냥 사람이 좋아. 그렇게 번 돈으로 떡집을 내고 아들이 셋이나 버티고 있으니 영순 씨는 이만하면 족하다. 새벽에 시작하는 떡집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문을 닫는다. 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영순 씨의 집. 아들들보다 일찍 일을 마친 영순 씨가 음식 준비에 바쁘다. 삼형제를 불러 저녁을 해먹을 참이다. 남편 이충복 씨는 오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해 바깥일을 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다. 여보 왔어요. 네,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네. 빨리 앉아. 네. 고생들 했어. 여기고 저 여기. 오랜만에 5 식구가 둘러앉은 밥상. 맛있게 먹어. 배고픈지. 배고프지? 잘 먹어 엄마. 삼형제는 모두 가장으로 이 근방에 각자의 집이 있다. 장남 많이 먹어. 이제 우리 기둥인데 장남이 저 그래도 떡깃을 안 배웠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동생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서 감사해. 엄마가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다 읽어놓은 거 그냥 우리가 삼형제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어려서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챙겼고 커선 집안을 일으킨 장남. 엄마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아, 형만 고생한 거 아니오. 다 고생했지. 여러분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둘째 기원 씨는 다 함께 이뤄낸 성과라 생각한다. 많이 먹어줘라. 많이 먹어 니들. 예? 많이 먹고 저기 형 말 좀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 명절이니까 어떻게 좀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 예. 둘째 기원 씨의 서운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말씀은 오늘도 기승전 형 말 잘 들어라로 끝이 났다. 다음 날 새벽. 왕년이 나왔나 모르겠네. 살짝 기대를 해봤지만 어두운 가게. 오늘도 시장에 하루를 여는 건 삼형제 떡집이고 떡집에 하루를 여는 건 둘째 기원 씨다. 어제 주문받은 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뱃설기가 30kg, 찰떡이 10kg. 아, 깜빡이 해야 되는데 왜 다 안 나와? 동생 레원 씨부터 불러내기로 했다. 오늘 양이 좀 많은데 좀 빨리 나와야지. 전화 해야지 나와 얘는. 5시에 출근하기로 했건만 형 믿고 꿈을 대는 모양이다. 처음 떡집을 열었을 때 새벽 일은 첫째 재원 씨와 셋째 레원 씨가 같이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둘째 기원 씨 차지가 됐다. 네, 왔어요. 고맙습니다. 레원 씨 입장에서야 후임이 생긴 것이니 좀 느긋해진 것이다. 잠시 얘기 나눌 새도 없이 떡집이 바빠진다. 서류방풍만요? 서류태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형, 저희 백설기 추가 주문 들어왔거든요? 저희 서리태 콩만 넣어달래요. 어제 주문받은 물량 만들기도 촉박한데 추가 주문까지 들어왔다. 주방을 책임지는 둘째 기원 씨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 아직 안 나왔어? 몇인데 여기까지 안 왔어. 전화라도 한번 해보지. 첫째 재원 씨는 아직도 출근 전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 예약 주문을 한 손님이 떡을 찾으러 왔다. 왜 아직 안 됐어? 아침부터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 형, 떡 좀 빨리 나와야 돼요. 동생 레원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지만 결국 떡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 둘째 기원 씨의 목. 기원 씨는 부담감 속에서 바삐 손을 움직인다. 아들들이 서둘러서 다행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포장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야 이거 섞어 쌀 거야? 전면 섞어 쌀 거냐고? 아니요. 제발이나. 저 1kg는 더 줘야 된다는 거 같은데, 설마? 그런다고? 아이고. 아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영순 씨 생각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1kg 어디가 나네. 엄마. 주인이나 손님이나 민망한 상황. 엄마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손님 앞에서 호통을 듣는 둘째 기원 씨 마음도 좋지만은 않다. 영순 씨는 아들들이 약속을 가벼이 여겨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더욱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40년째 장사를 하는 엄마가 보기엔 아들들의 마음가짐이 아직 덜 된 것 같다. 안 그래도 손이 큰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듬뿍 떡을 담아낸다. 다녀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약속한 시간은 맞췄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에야 첫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늦게 와. 미쳤네. 얼른 떡 주문하고 준비하고 배달하고 정리하고 그 안에도 한번 지다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게에 안 나올 수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재원 씨는 이 와중에 모닝커피를 챙긴다. 늦게 와갖고 지금 커피가 넘어가? 빨리 배다가 지금 배다가 지금 밀렸구만 지금. 갖다. 그런데 동생 한마디가 거슬렸는지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재원 씨. 이런 거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면 돼. 알았어? 이거 뭐냐, 이런 거. 엄마 호통에 한 번 마음 상한 둘째, 표정이 더 안 좋아진다. 쓸고 닦고 쪼이고 쓸고 닦고 쪼이고 알았어? 아무 할 때마다 깨끗이 해야 돼. 알겠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건성으로 대답은 했지만 속에선 천불이 난다. 아유, 우리 어머니도 판소리가 심하고 지금 우리 형님은 그 모델을 배워갖고 그래. 내친 김에 동생들 기합을 잡으려는 재원 씨의 다음 타겟은 인절미 포장 중인 수희째. 예쁘게 잘 담고 있는데 굳이 트집을 잡아 말을 보탠다. 야, 이거 좀 깔끔하게 잡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왔잖아. 좀 깔끔하게 하라고. 동생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다음 잔소리로 넘어가는 재원 씨. 이거 2kg짜리야? 네.
그럼 좀 2kg 조금 항상 넉넉하게 주라고 떡을. 더 예쁘게 싸고 분용 좀 많이 얹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넉넉하게. 엄마 잔소리 싫다더니 첫째 재원 씨 레퍼토리는 엄마랑 똑같다. 저도 떡 경력만 9년 10년 되는데 자꾸 잔소리 하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몇 시 정도에 오실까요? 동생들을 한바탕 잡고 났으니 이제 자기 일인 배달을 나가야 하는데 계속 카운터 근처를 맴도는 재원 씨. 아, 근데 여기 갔지? 카드 결제를 할 때 쓰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진 것이다. 분명 어제 배달을 할 때 쓴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 카드기 못 봤냐? 어? 무슨 나중에 거야? 물건 좀 쓰고 제대로 좀 갖다 놓던지. 결국 형제끼리 입씨름만 하고 카드 단말기는 못 찾았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배달 약속한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카드 여기 있네. 이제서야 어제 배달 갔다 와서 여기 둔 게 생각났다. 아, 카드 여기 있구나. 동생들에게 짜증낸 게 민망해 조용히 출발하는 재환 씨.